종건과 준구는 강서지방을 대표하여 4대 크루를 할 만한 크루를 물색하고 있었고 결국 빅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건과 준구는 당시 빅딜의 헤드 한신우에게 4대 크루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이를 거부하였고 준구와 한신우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준구를 상대로 일말의 틈도 주지 않았으며 준구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구는 찰나의 순간에 젓가락을 주어 한신우에게 치명타를 넣어버렸고 결국 한신우는 준구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열받은 준구가 그대로 빅딜을 폐기하려 했으나 종건이 빅딜을 4대 크루로 합격시켰고 빅딜은 패기는 면하게 되었으나 강제로 4대 크루를 하게 되며 종건과 준구에게 매달 1억원의 돈을 상납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빅딜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음에도 힘을 합치기는커녕 낭만파와 비낭만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기에 빅딜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빅딜의 헤드 한신우는 빅딜이 종건과 준구에게 매달 1억원의 상납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비낭만파 세력이 빅딜에 있게 된다면 자신이 은퇴한 이후 빅딜은 그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빅딜 거리의 언니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자신이 아끼는 동생들이 사망할 수도 있기에 한신우는 자신을 희생하여 빅딜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종건을 찾아가 스스로를 팔겠다고 말하였고 종건은 1회회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자신이 빅딜을 팔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노안과 낭만이 없는 빅딜의 식구들은 한신우의 덫에 걸려듭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계획대로 노안을 포함한 비낭만 조직원들을 모조리 1회회로 이주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은 김기명에게 공식적으로 빅딜 헤드직을 넘겨준 이후 1회회로 떠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김기명은 한신우가 빅딜을 팔아넘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당연히 처음에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한신우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았고 한신우는 자신이 강남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빅딜을 팔아버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여전히 한신우의 말을 믿지 않았고 혹시 종건에게 낼 상납금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한신우는 영웅호색, 강남에 그렇게 예쁜 여자가 많다더라 라고 말하였고 그제서야 김기명은 한신우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김기명과 한신우는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차마 한신우를 상대로 전력을 다할 수 없었고 한신우가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한신우를 공격하는 것조차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명은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고 한신우는 눈물을 머금고 김기명에게 헤드 자리를 넘겨준 뒤 1회회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신우가 떠나간 이후 김기명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연희로부터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스스로를 빅딜의 헤드라고 선언하며 한신우의 의지를 계승하고자 다짐하였으며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한 한신우를 구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합니다. 한편 한신우는 1회회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신우의 몸값은 10억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1년치 상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유진에게 2억만 더 달라고 부탁하였고 유진도 이를 수락하며 김기명의 계좌로 총 12억원을 송금해줍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이후 1회회의 물건이 되어버렸고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1회회로부터 온 12억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신이 1년 이내로 한신우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한신우를 1회회로부터 다시 데려온 데 필요한 금액은 50억이었기에 김기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50억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빅딜 운영자금, 종건과 준구에게 상납해야 하는 상납금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대로만 있는다면 김기명은 평생 한신우를 구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평소에 일면식이 있던 또 사장을 찾아가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사장은 김감룡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낭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김기명이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하자 결국 또 사장도 김감룡과의 정 때문에 김기명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본격적으로 또또 총판이 되었고 자신에게 돈을 갖다 바칠 호구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강서 일대를 포함한 서울 전역에서 호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였고 김기명은 6개월도 채 안되는 시간에 30억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한신우를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또또 총판 짓을 하고 있다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김기명은 또 총판으로 승승장구하며 50억을 모으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집한 호구 중 한 명이 하필이면 재원고등학교에 다니는 박지호였고, 박지호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게 된 이후 재원고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형석 포우지의 활약으로 또 사장과 김기명의 사이트가 초토화되었고, 또 사이트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종건이 찾아와 음지를 들켜 자신에게 피해를 준 김기명을 폐기한다고 말하였으며, 김기명이 그간 모아놓은 돈을 모조리 압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김기명은 하는 수 없이 종건과 대결하게 되었고, 결국 종건에게 패배하며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권지태가 나타나 죽을 각오를 보이며 종건을 막아섰고, 종건은 권지태의 낭만에 반하여 결국 김기명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소년교도 수행을 피하지는 못하였고, 종건에게 이때까지 모은 돈도 모조리 빼앗기게 되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기명은 종건에게 패배한 이후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고, 빅딜 식구들은 면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방으로 내려가 있던 빅딜의 넘버5이자 정보원 임루아도 오랜만에 김기명을 만나러 왔고, 김기명에게 과거 종건이 소년교도소에서 매일 500명의 죄수와 싸우며 지옥훈련을 감행했고, 그 이후 매우 강해지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김기명은 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종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과거 종건이 수련했던 수련 방식으로 몸을 단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그날 이후 종건과 마찬가지로 매일 500명의 죄수들과 전투를 벌였고, 김기명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죽일 각오를 터득하게 되었고, 김기명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김기명이 출소한 이후 김기명은 과거처럼 돈을 벌어서 한신우를 구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직접 1해외로 쳐들어가 한신우를 구해오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임루아는 한신우가 팔려간 곳이 1해외 3개월사 클럽 비비라는 사실을 전해주었고, 김기명은 한신우를 찾기 위하여 클럽 비비로 향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클럽에 들어가서 주변을 살폈고, 클럽의 관리자로 보이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그 인물을 습격하였고, 김기명이 습격한 인물은 1해외 3개월사의 간부 위태곤이었습니다. 김기명은 위태곤을 손쉽게 제압한 이후 위태곤에게 정보를 요구하였고, 위태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위태곤의 배지를 회수한 이후 위태곤을 감금시켰고, 곧바로 클럽으로 다시 진입한 이후 이번에는 클럽 비비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 노안을 발견한 이후 노안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노안은 위태곤과 달리 1해외의 정보를 쉽게 누설하였고, 1해외 3개월사의 사장이 비비, 이사가 샤오룽이라는 사실과 한신우의 행방은 비비가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권지태와 라인만을 소집하였고, 1해외 본사에 이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에 비비를 제압하여 한신우의 행방을 찾고자 합니다. 김기명, 권지태, 라인만은 김기명이 위태곤으로부터 획득한 배지를 사용하여 비비가 머무르고 있는 호텔 비비의 최상층으로 가기 위하여 최상층 전용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태곤이 사라진 이후 보안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우성과 황호가 나타났고, 김기명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자신이 이 둘을 상대한다고 말하였고, 김기명은 자신의 칼 권지태를 신뢰하였기에 권지태에게 이 둘을 맡겨둔 이후 자신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의 칼 권지태는 홀로 하우성과 황호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지태는 이 상황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권지태는 압도적인 무력을 소유했음에도 김기명의 앞에서는 강제로 무력을 숨겨왔기에 이전에 무영석과의 대결을 제외하면 전력을 드러낸 이후 전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곧바로 전력을 드러내게 되었고, 하우성을 들어올린 이후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외친 뒤 하우성을 원컵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황호는 권지태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하게 되었고, 자신도 권지태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황호는 최대한 오랜 시간 버티기로 결정하였고, 권지태가 김기명을 따라가는 것만은 막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황호와 권지태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황호는 권지태가 파워는 강하나 속도는 느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거리를 벌리면서 싸우며 시간을 끌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지태는 스피드도 매우 빠른 인물이었고 순식간에 황호의 목덜미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이번에도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한 뒤 황호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시켰고, 황호도 하우성과 마찬가지로 단 한 발만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김기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텔 최상층으로 향합니다. 김기명은 홀로 호텔 최상층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비를 지키고 있는 샤오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샤오룽은 김기명에게 돈을 노리는 거냐, 무엇을 노리고 왔던 비비님을 만나게 할 순 없다. 이 뒤로 가고 싶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샤오룽에게 난 너희들과 싸우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밑에서 너의 부하를 공격한 것은 사과하마. 내 질문에 답을 해준다면 이대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자 샤오룽도 위태곤, 하오성, 황호를 손쉽게 제압한 인물과 굳이 싸울 필요는 없었기에 김기명의 질문에 대답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혹시 한신우라는 인물을 아는가? 라고 말했고 샤오룽은 넘버 8을 말하는 건가? 그놈이라면 우리가 데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기명은 한신우를 돌려주면 곱게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였고 샤오룽은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건 어렵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김기명과 샤오룽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두 캐릭터는 각자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